50Hz의 주파수에서 유도성 리액턴스가 4옴인 인덕터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1옴인 커패시터와 4옴의 저항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자, 지금 RL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회로예요. 자, 이 회로에 100V 50Hz의 교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자, 무효 전력은 얼마냐? 자, 보실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회로가 지금 이렇게 저항이 하나 있고요. 저항. 인덕터. 자, 인덕터가 코일이 하나 있죠. 그리고 커패시터, 콘덴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RLC 직렬 회로입니다. RLC 직렬 회로. 자, 이때 유도성 리액턴스가 4옴이래요. 그럼 여기가 4옴이 되겠죠? 그렇죠? 예, 유도성 리액턴스 4옴. 그 다음 용량성 리액턴스가 1옴입니다. 여기죠? 1옴. 용량성 리액턴스. 그리고 저항은 4옴이죠. 저항 4옴. 이렇게 해서 R, X죠? XL, RL, C, XC. 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R, L, C 이겁니다. 그때 이 회로에 지금 얼마의 전압을 줬냐? 교류 전압. 여기에 100V의 전압을 인가한 거예요. 100V의 전압을 자 인가했을 때 그때 무효 전력이 얼마냐? 예, 무효 전력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구할 게 뭐냐? 바로 임피던스 먼저 구해 보도록 하죠. 임피던스. 자, 임피던스는 잘 보세요. R 플러스 J XL 마이너스 XC인 거죠. RLC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XL 마이너스 XC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항은 4옴이죠? 4 플러스 자 J에 XL 마이너스 XC입니다. XL이 4이고 XC가 1이에요. 빼주면 3이 되겠죠. 3. 그렇죠? 예, 3이 됩니다. 자, 임피던스 구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해보면 자,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거를 R 플러스 JX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저항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저항과 리액턴스 합친 거죠. 그래서 저항 리액턴스입니다. R과 X인 거예요. 그럼 임피던스의 크기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 제곱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루트 R 제곱 플러스 X 제곱이다. 그러면 루트 자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얼마가 돼요? 이거는 3대 4대 5. 이거는 그냥 암기 할 수 있죠. 그래서 임피던스의 크기는 바로 5옴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임피던스 크기 구했어요. 5옴이라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할 거냐면 바로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전류. 자,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임피던스의 크기죠. 크기. 그러니까 임피던스의 크기가 얼마냐? 5죠. 5. 자, 5가 되고요. 전압은 100V라고 했어요. 100V. 그러면 전류는 바로 20A가 나오게 되는 거죠. 20A. 즉 여기에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20A라는 뜻이에요. 20A.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무효 전력 구할 수 있겠죠. 무효 전력. 자, 따라서 무효 전력 PR은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무효 전력은 바로 I 제곱 X로 구할 수 있는 거죠. I 제곱 X. 자, 이건 뭐냐? 자, 이게 무효 전력이기 때문에 I 제곱 X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유효 전력을 구해라. 유효 전력을 구하라고 하면 I 제곱 R이 되는 거죠. X가 아니라 R입니다. R. 유효 전력 구할 때는. 자, 그러면 전류의 제곱이니까 전류 20 나왔죠? 20의 제곱 곱하기 X가 뭐라고요? X? 리액턴스. 리액턴스 얼마 나왔어요? 3이죠? 3. 여기다 3을 곱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나오냐? 이거 계산해 주시면 바로 1200이 나오게 되겠네요. 1200. 1200이고요. 단위는 바가 되겠네요. 바. 1200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고정자 권선과 회전자 권선 사이에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자, 주된 이유가 아닌 것은. 자, 이제 보시면, 전동기,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고정자 권선과 회전자 권선 사이에 자,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중간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고정자 권선과 회전자 권선 사이에 설치를 하는데 바로 그 사이에 전동기의 성능을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안정성을 높이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중간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주된 이유가 아닌 것은 여기 있죠. 철심을 포화시켜 회전자 상수를 감소시킨다. 자, 일단 여기서 철심을 포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철심을 포화시키면 바로 전동기 효율이 저하가 돼요. 저하가 되고 발열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 회전자 상수를 감소한다. 이것은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1번에 경부하 시 속도의 이상 상승 방지. 3번에 중간 변압기의 권수비를 바꾸어서 전동기의 특성을 조정한다. 맞고요. 4번에 전원 전압의 크기에 관계없이 정류에 알맞은 회전자 전압을 선택한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주된 이유로 맞고요.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동선의 저항이 20도씨일 때, 자, 0.8ohm이라면 60도씨일 때의 저항은 약 몇 도인가? 몇 ohm인가? 단, 동선의 20도씨의 온도 계수는 0.0039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동선의 저항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공식이니까 바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R2는 자, R1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T1 곱하기 T2 마이너스 T1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2가 나중 저항, 나중에 동선 저항이고요. R1이 처음 저항이에요. 그리고 알파 T1은 처음, 그러니까 처음이 20도씨겠죠. 20도씨의 온도 계수. 그리고 T2는 나중 온도, T1은 처음 온도입니다.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문제에 나온 대로. 자, 그러면 처음 저항값이 얼마냐면 0.8ohm이라고 했죠. 자, 0.8 곱하기 자, 1 플러스 자, 20도씨에서의 온도 계수가 0.0039래요. 0.0039 곱하기 자, T2는 몇 도예요? 60도죠? 나중 온도 60도 빼기 T1은 처음 온도 20도씨죠? 20도.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 저항값이 나오겠죠. 계산하시게 되면 대략 0.925가 됩니다. 0.925oh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지금 이걸 해석해 보면은 자, 20도씨에서 60도까지 40도만큼 온도를 증가시키면 자, 저항값이 얼마큼 증가해요? 저항값이 얼마큼 증가해요? 0.125ohm만큼 더 증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동선 같은 경우는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중 마비전압 V1, V2의 값은 얼마인가? 자, 보세요. 자, V1과 V2가 여기 있죠. 자, V1과 V2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접지가 되어 있죠, 접지. 자,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기준전압 0V라고 놓고 우리 계산하면 됩니다. 자, 먼저 자, V1. 자, V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우리 키르요프의 제1법칙을 적용할 거예요. 키르요프의 제1법칙. 자,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전류를 플러스로 놓을 거고요. 그리고 나가는 전류를 자, 마이너스로 놓을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이제 3A니까 자, 들어오고 있죠? 3A가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식을 세울 거예요. 첫 번째. 자, 3이죠, 3. 지금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자, 지금 V1과 접지를 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겠죠? 그러면 자, V1에서 0V를 빼게 되는 거죠. 식으로 쓰자면 자, 어떻게 돼요? 자,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을게요. 자, 지금 제가 해설에는 제가 부호를 반대로 했어요. 자, 들어오는 전류를 마이너스로 놨고요. 나가는 전류를 플러스로 놨어요.
자, 반대로 할게요. 그러면 지금 3A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놓게 마이너스. 해석과 똑같이. 자, 마이너스 놓고요. 그럼 나가는 전류니까 여기는 플러스로 놓을게요. 플러스. 자, 저항이 2ohm이죠. 그러니까 전류 I는 자, R분의 V니까 자, 2분의 자, V1 마이너스 0이 되는 거죠. 굳이 쓰자면.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V1 빼기 V2가 되겠죠. 나가는 거니까 자, 5ohm분의 V1 마이너스 자, V2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V1이 V2보다 더 높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자, 이게 얼마다? 이게 0이라는 거죠. 그렇죠? 대수압은 0이 된다. 이 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자, 지금 분모에 2와 5가 있죠. 그럼 어떻게 주면 돼요? 양변에 10을 곱하면 되겠죠? 예,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10을 곱하시면 마이너스 30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약분되면 5 남죠. 5V1. 여기는 2 곱하기 V1 마이너스 자, V2가 됩니다. 다시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자, 7 곱하기 V1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V2가 되죠. 자, 이것은 자, 이항하면 3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식이 나왔어요. 첫 번째 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자, 두 번째 식을 구할 건데 자, 이번에는 여기 V2를 기준으로 V2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 2A가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부호가 될 거예요. 자,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자, 나가고 있죠? 나가니까 플러스가 되고 1분의 뭐가 돼요? V2 마이너스 0V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자, 부호는 뭐가 돼요? 플러스 5분의 V2 마이너스 V1이 되죠. 이렇게. 자, 합한 게 얼마다? 이게 0이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분모에 5밖에 없으니까 이제 다 5를 곱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10 되고요. 플러스 5 곱했으니까 5V2가 되죠. 여기는 얼마가 돼요? V2 마이너스 자, V1은 0이 됩니다. 이 식을 이제 정리해보게 되면 V1, 자, 마이너스 V1이죠. 마이너스 V1 플러스 6V2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식이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식이 구해졌고요. 여기 첫 번째 식이고요. 자, 두 번째 식이 나왔어요. 두 번째 식. 그래서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뭐 해주면 된다?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돼요. 연립방정식. 자,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시게 되면 자, 얼마 나오냐?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자, V1의 값이 얼마 나오냐? V1이 5V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V2의 값이 얼마 나온다? V2의 값이 2.5V가 나오게 됩니다. 2.5V.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어요? 정답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4번 정답. 그래서 마디전압 V1과 V2는 5V와 2.5V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1ohm의 저항 단자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압원 100V라는 전압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40A라는 전류원이 하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전압원과 전류원이 같이 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회로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자, 전압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단락 또는 쇼트라고 하죠. 전압원은 먼저 단락을 시킵니다. 자, 전압원을 단락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회로가 이렇게 되겠죠. 전압원을 단락시키면 자, 보세요. 자, 여기가 40A고요. 여기가 1ohm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40A라는 전류가 이렇게 나가서 왼쪽으로도 갈 거고 오른쪽으로도 가겠죠. 그런데 이 왼쪽 부분에는 지금 어때요? 저항 성분이 없죠. 오른쪽에는 1ohm이라는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ohm 쪽에는 전류가 거의 흘러가지 않겠죠. 맞나요? 여기 전압원을 단락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40A는 이쪽으로 거의 흐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 1ohm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1ohm에 걸리는 전압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0V입니다. 0V. 그래서 전압원을 단락시켰을 때는 요 1옴에는 전압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번에 전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단락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하죠, 개방. 오픈이라고 합니다. 오픈. 자, 개방시켜요. 그럼 회로가 어떻게 되냐? 회로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지금 전압원은 이렇게 있고요. 자, 지금 전류원을 개방했기 때문에 여기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픈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1옴이 이렇게 있죠. 여기는 10V가 되어 있네요. 그럼 어때요? 여기는 전류원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인가된 10V가 다 어디에 걸리겠어요? 다 여기 1옴이라는 저항에 10V가 다 걸리겠죠. 이렇게 저항 성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1옴에는 10V, 100V죠? 인가되는 전압이 10V가 아니라 100V네요. 100V. 그래서 이 100V가 여기 저항에 다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아까 전압원을 단락시켰을 때 0V였죠. 자, 전류원을 개방시켰을 때 100V였죠. 이 나온 두 개의 값을 더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중첩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1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가 된다? 합해서 100V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SCR의 양극 전류가 10A일 때, 자, 게이트 전류를 반으로 줄이면 양극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일단 정답은 10A, 2번이 정답인데, 자, SCR 같은 경우는 이제 레칭 소자로서 한번 턴 온이 되면 게이트 전류의 값과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 전류를 절반으로 줄여도 SCR의 양극 전류가 10A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극 전류는 그대로 10A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SCR을 끄기 위해서는 그 양극 전류를 0에 가깝게 만들거나 아니면 역전압을 걸어서 바로 소자의 내부를 전류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양극 전류, SCR의 양극 전류가 10A일 때 게이트 전류를 반으로 줄여도 양극 전류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정답은 2번에 10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AB 간에 VAB를 인가했을 때 CD 간의 전압이 100V였다. 이때 AB 간에 인가한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보실게요. 지금 AB 간에 이제 VAB라는 전압을 인가했을 때, 자, 여기 CD 간의 전압이 100V가 걸렸대요. 100V가. 자, 그랬을 때, 요 AB 간에 인가한 전압이 몇 볼트인가? 자,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서, CD 간의 전압이 100V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 20옴이죠. 20옴. 그럼 여기로는 지금 전류가 얼만큼의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예요? 전류. 자,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에 100V가 걸렸대요. 100V. 자, 100V가 걸렸고 저항값이 20옴이에요. 그럼 전류가 몇 암페어라는 얘기죠? 5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야 100V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20옴에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어다? 5암페어가 나온다는 거죠. 5암페어. 자, 그러면 지금 20옴과 10옴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작을수록 더 큰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항의 비를 봤더니 몇 배예요? 저항이? 2배죠, 2배. 2배니까 전류는 반대로 이쪽의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죠. 저항이 작으니까 몇 배로? 2배만큼. 그래서 여기는 10A가 흐르는 거예요. 됐죠? 저항이 2배니까 전류는 절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5A가 일로 흘렀죠. 10A가 일로 흘렀죠. 그러면 전체 전류는 얼마란 얘기예요? 합하면 15A가 흐르는 거죠. 이 회로의 전 전류는 15A입니다. 15A. 자, 그럼 여기서 인가된 전압 VAB를 구하려면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VAB는 합성 저항과 전체 전류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전 전류는 나왔잖아요. 15A라고. 그럼 뭐만 구해주면 돼요?
합성 저항만 구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 이 회로에서 합성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회로를 조금 바꿔볼게요. 잘 보세요. 자, 회로를 자, 보기 쉽게 바꿔보면 이런 거죠. 자, 여기가 0.2옴이고요. 여기가 10옴, 20옴, 그리고 0.2옴인 겁니다. 이 회로를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10옴과 20옴은 병렬 관계고 여기는 직렬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 주면 돼요? 자, 합성 저항은 0.2 플러스, 직렬이니까 더한 겁니다. 0.2 플러스. 자, 10옴과 20옴은 병렬 관계죠, 병렬. 병렬 관계니까 10 플러스 20분의 10 곱하기 20이 되는 거죠. 더한 것분의 곱한 것. 두 개니까 지금. 그리고 플러스 0.2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합성 저항이에요. 계산하면, 자, 합성 저항 값이 7.07 정도 됩니다. 7.07. 합성 저항을 구하면. 그러면, 자, 인가된 전압은 합성 저항이 7.07 나왔죠. 여기에다가 전전류 15A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게 106V가 나오게 됩니다. 106V. 그래서 정답은 2번에 106V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칭 N상의 환상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 사이의 위상차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공식으로 암기를 좀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대칭 N상 환상 결선이에요. 대칭 N상 환상 결선. 자, 그때 그 선전류와 상전류 사이에 그 관계식이 있습니다. 선전류와 상전류. 그래서 선전류 IL은 자, 2 곱하기 사인 n분의 파이 곱하기 IP 그리고 자, 각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곱하기 1 마이너스 n분의 2예요. 이거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IL이 요게 선전류고요. 요 IP가 요게 이제 상전류죠. 상전류.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2분의 파이, 그 마이너스까지 했을 때 2분의 파이 곱하기 1 마이너스 n분의 2가 이게 바로 뭐예요? 위상차인 거죠. 위상차. 요 각도 안에 있는 거 이거 있죠? 요게 위상차예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좀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자,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지금 이 대칭 N상이라고 했죠? 그럼 대칭 N상이 아니고 3상. 자, 대칭 3상, 우리가 알고 있는 3상 있죠, 3상. 대칭 3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IL은 자, 2 곱하기 사인 얼마예요? n에다 3을 대입하시면 돼요. 3상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파이 곱하기 IP 그리고 각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럼 여기서 이 사인 3분의 파이, 자,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냐?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앞에 2를 곱하게 돼버리면, 루트 3 곱하기 IP 각도는 마이너스, 자, 3분의 2죠. 3분의 1이죠. 3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상일 때는 선전류가 상전류의 몇 배였어요? 루트 3배였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 자, 기본적으로 이 공식을 좀 암기를 해두세요. 예, 이 공식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상차는 여기에 있는 요 값이 뭐다? 요게 바로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논리식으로 표현한 것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접점 회로를 논리식으로 바꾸는 문제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 유접점 회로를 논리식으로 바꿀 때 이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유접점 회로에서 자, 논리식으로 바꿀 때, 자, 어떠한 내용을 아셔야 되냐면, 이 유접점 회로를 보시면은, 자, 보세요. 병렬로 연결한
병렬 관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접점들 사이에 병렬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렬 관계가 있어요. 직렬 관계. 이제 그리고 이제 A 접점과 B 접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A 접점은 됐고요. B 접점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병렬 관계 같은 경우는 병렬. 지금 여기 보시면 병렬, 이 위쪽과 아래쪽에 지금 라인이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병렬 관계는 논리의 합이 됩니다. 그죠? 논리의 합이 돼요. 병렬. 자, 직렬 관계는 논리의 곱이 돼요. 논리의 곱. 이렇게 논리의 곱으로. 그 다음에 이제 비접점은 이게 부정을 뜻해서 부정. 그래서 논리식 위에다가 파. 이게 붙습니다. 비접점인 경우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전부 다 A 접점으로 되어 있죠. A 접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파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Y 접점과 Z 접점은 직렬이죠. 네, 직렬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Y 곱 G가 됩니다. 이렇게 YG. 그리고 여기 X라는 접점과 아래에 있는 접점들 사이는 병렬이죠. 병렬 관계니까 논리의 합이 돼요. 그럼 뭐가 되냐? 결과적으로 X 합 Y Z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겁니다. 그런데 보기를 봤더니 이런 논리식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이 식을 조금 변형을 시켜줍니다. 자, 어떻게 변형을 시켜주냐? 분배 법칙으로 변형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 수학에서는 더하기는 분배 법칙이 안 되잖아요. 근데 논리식은 가능합니다. 논리식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분배했습니다. 그러면 X 합 Y가 되고요. 이렇게 분배했어요. 그럼 X 합 Z가 됩니다. 그런데 Y와 Z는 논리의 곱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논리의 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논리식을 찾으면 바로 4번에 논리식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반지름 20cm, 건수 50회인 원형 코일에 2A의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자, 코일 중심에서 자개의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원형 코일이에요, 원형. 자, 이렇게 원형의 코일이 있을 때,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물어보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원형 코일의 반지름이 20cm고요. 권수가 50회래요. 그러니까 이 원형 코일의 권수 몇 회? 50회. 50회만큼 이렇게 코일을 감은 거예요. 자, 코일을 감고 이 원형 코일에다가 지금 2A만큼의 2A의 전류를 흘린 겁니다. 2A의 전류를 흘렸을 때 그때 이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이제 구하라고 한 거죠. 자, 공식입니다.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자, 뭐예요? H는, 자개의 세기 H는 2A분의 NI가 되는 거죠. 자, 공식이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입니다. 그때 요 A라고 하는 값은 이 코일의 반지름입니다. 원형 코일의 반지름을 말하는 거고요. N은 권수, I는 흘려준 전류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2 곱하기 지금 반지름이 20cm라고 했죠? 자, 단위는 미터입니다. 미터. 그래서 여기는 0.2m가 들어가는 거예요. 0.2m로 20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권수는 몇 회예요? 50회. 50회만큼 감았어요. 코일을. 자, 50회 곱하기 전류는 2A죠? 전류 2A.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공식을 알아야 풀 수가 있죠. 공식을 알아야.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자개의 세기는 얼마냐? 자개의 세기는 250. 네, 250이 나오네요. 250. 자, 250 나오고요. 단위는 뭐예요? 암페어 턴 퍼 미터죠? 암페어 턴 퍼 미터.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어 요소는 동작 신호를 무엇으로 변환하는 요소인가? 자, 지금 보시면 자동 제어기에서 제어 요소는 동작 신호를 받아서
자, 무엇으로 변환하는 요소인가? 자, 여기서 그 제어 요소 같은 경우는 조절부죠, 조절부. 자, 조절부와 조작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절부와 조작부로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 뭐예요? 자, 이것이 바로 제어 요소입니다.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제어 요소는 어떤 신호를? 동작 신호를. 자, 동작 신호를 받아서 자, 무엇으로 변환시키냐? 무엇으로 변환시켜주는 거예요? 바로 조작량으로, 조작량으로 변환시켜주는 것이 바로 제어 요소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조작량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에 논리식을 간단히 표현한 것은, 자, 해당 문제는 논리식의 간소화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논리식을 보고 아주 간단하게 바꿔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출력 Y입니다. 자, Y는 A바, B바, C, 그리고 A바, B, C의 바, 그 다음에 A바, B, 자, C가 됩니다. 자, 이제 항이 총 크게 3개의 항이 나와 있는데 이 3개의 항에서 공통으로 있는 걸 찾아볼게요. 공통. 자, 공통으로 A바, A바, A바. 그죠? A바가 다 공통으로 있죠? 그러면 A바로 묶어줍니다. 묶어주면 여기는 B바, C. 여기는 B, C의 바. 여기는 BC.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요 마지막에 있는 2개의 식을 보면 B와 B가 공통으로 있죠? 그건 또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A 바가 되고요. 자, 여기는 B 바 C. 여기 B로 묶을게요. B로 묶으면 C의 바 C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부홀대수의 정리에서 이게 뭐죠, 이거? C와 C의 바의 합은 항상 1로 나오죠, 1로.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1이니까 1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A바에다가 B바 C 그리고 B가 됩니다. 이 상태. 자, 이 상태 더 간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도 지금 없잖아요. 자, 더 간소화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또 간소화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A바에 자, 이렇게 분배하면은 B바와 B의 합이 되죠. 이렇게 분배해주면은 C와 B의 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B바와 C가 논리의 곱이니까 여기는 논리의 곱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 자, 부홀대수의 정리. 이거와 같죠? 얘도 무조건 1로 나옵니다, 1로.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 A바가 되고요. 그리고 2개 위치 바꿔주면 B와 C의 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습니까? 정답. A바 B 합 C. 1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축전지에 자기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일반 부하로 공급하는 전력은 충전기가 부담하고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는 축전지가 부담하는 충전 방식은, 자, 충전 방식 중에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충전 방식입니다. 정답은 이제 부동 충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 개통도를 그려보면, 자, 여기에 이제 충전기가 있습니다. 충전기. 뭐 또는 정류기라고도 하고요. 이제 여기서 AC 전원을 받습니다. AC에. 그러니까 이 충전기 안에 이제 정류 장치가 있어서 이게 이제 DC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충전기와 병렬로 이런 식으로, 자, 축전지가 연결되고요. 여기에 이제 부하가 이렇게 병렬로 있는 거죠. 병렬로.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축전지에 자기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자, 일반 부하, 이게 일반 부하입니다. 이게 부하고, 이게 축전지예요. 축전지. 그래서 일반 부하로 공급하는 전력은 충전기가 부담하고, 이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는 바로 축전지가 부담하게 하는 충전 방식. 이것을 바로 부동 충전 방식이라고 하죠. 정답은 2번의 부동 충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 RT, 출력 CT인 제어 시스템에서 전달함수 GS는 단 초기 값은 0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제어 시스템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미분 방정식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미분. 자, 미분 방정식인데 이 미분 방정식을 이제 라플라스 변환시켜서 라플라스 변환을 시켜서 바로 전달함수를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미분 방정식인데 이거는 이제 뭐예요? 자, 이건 두 번 미분한 거고요. 여기는 한 번 미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라플라스 변환을 시키면 자, 라플라스 기호죠. 자, 라플라스 b제곱 여기 있는 ct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건 얼마가 돼요? 이거는 라플라스 변환을 시키면 지금 초기 값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되냐면은 바로 s제곱이 돼요. s제곱. 라플라스 시키면 s제곱이 되고요. 그러니까 s제곱이 되고 여기는 CS가 붙겠죠. 요 CT가 지금 출력인데 요거를 라플라스 시키면 CS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라플라스 변환 자 D CT에 자 DT 요거는 한 번 미분한 겁니다. 한 번 미분한 거 요거는 S CS가 되는 거죠. 이렇게 2차 제곱 여기는 한 번 미분했으니까 여기는 1차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실게요. 자, 이 미분 방정식을 이제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여기서 했던 거죠. 바로 S제곱 CS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는 S제곱 CS가 되고요. 그 여기는 뭐가 돼요? 요거는 한 번 미분한 거니까 S로 바뀝니다. 근데 앞에 3이 있죠? 3 곱하기 S에 CS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그대로 나옵니다. 2 곱하기 CS. 이거 미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S가 안 붙어요. 2 곱하기 CS가 되죠. 자, 이것은 자, 이거 한 번 미분했죠? 한 번 미분했으니까 뭐가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입력입니다. RT예요. 그래서 이거는 RS가 되고요. 이거 미분 안 돼 있죠? 3 곱하기 RS. 자,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을 이제 간단하게 바꿔보면 자, CS로 묶어줄 수가 있어요. 자, 묶어주면은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가 되죠. 그리고 CS로 묶은 거예요. 자, 이것은 자, 이 우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RS로 묶어줘요. 그러니까 S가 빠졌네요. S 있어야죠. RS. 자, RS로 묶어주면은 S 플러스 3 곱하기 이제 RS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아까 한 번 미분했으니까 S가 붙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전달함수라고 하는 거는 전달함수는 RS분의 CS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자, 전달함수 자, GS. 자, GS는 뭐가 되는 거예요? GS는 바로 입력분의 출력이죠. 입력분의 출력. 그러면 이제 이 식을 가지고 풀 수 있어요. RS 여기 CS가 있으니까 RS와는 이렇게 곱하는 거죠. 대각선으로. 그럼 여기에 S 플러스 3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렇게 곱하는 거죠. CS랑 곱하는 거니까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자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함수 GS는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3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어떤 코일의 임피던스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 코일에 30V의 직류 전압을 가했을 때 300W가 소비되었고 100V의 시루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1200W가 소비되었다. 이 코일의 리액턴스는 몇 옴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를 잘 구분하셔야 될 게, 자, 직류 전압을 가했을 때와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이걸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직류 전압을 가했을 때, 자, 30V의 직류 전압을 가했을 때 300W가 자, 소비되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우리 지금 직류 전압을 가했을 때, 자, 직류 가했을 때 P는 R분의 V제곱이라는 식이 있었죠. P는 R분의 V제곱. 직류 전압을 가했을 때. 그때 이제 저항 R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R은 P분의 V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저항 R 값은. 자, 그러면 지금 소비 전력이 300W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30V가 인가됐으니까 30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저항은 얼마다? 저항은 3옴인 거예요. 저항은 3옴. 그래서 R 값은 3옴을 먼저 구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 교류. 자, 교류 이거 지금 직류입니다. 직류. 자, 직류일 때 지금 저항 값을 구한 거고요.
이제 교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자, 무엇을 구할 거냐면은 자, 전류를 제가 먼저 구할 건데 자,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임피던스분의 전력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자, P는 I 제곱 곱하기 임피던스 이거를 지금 이용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용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거는 소비되는 전력이 나왔죠. 소비 전력이 나왔으니까 임피던스가 아니고 뭘로 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항으로 놔야 되는 거죠. 저항. 그죠? 이거는 P는 I제곱 Z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P상 전력이죠. P상 전력이고 P는 I제곱 R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소비 전력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임피던스가 아니라 저항 R을 넣는 거예요. 저항 R을. 왜냐면 우리가 R 값을 구했으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루트 저항이 지금 3옴이라고 했죠? 3옴이고요. 지금 소비 전력이 1200W예요. 1200W. 자, 계산해 주시면 바로 20A가 나옵니다.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그때 전류가 20A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계속 교류 전압을 인가한 상태에서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해보면 임피던스의 크기입니다. 자, 지금 몇 볼트를 가했다고 했어요? 100볼트를 가한 거죠? 100볼트를 가했고 전류가 20A잖아요. 그러면 임피던스의 크기는 얼마다? 5옴이에요, 5옴. 임피던스 크기가 5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임피던스 잘 보세요. 지금 저항이 3옴이고요. 임피던스 크기가 5옴이에요. 그럼 우리 삼각형을 만들어도 풀 수 있어요. 삼각형을 만들어서. 자, 여기가 저항이죠. 얘가 리액턴스죠. 얘가 임피던스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항이 3옴이고요. 임피던스가 5옴이에요. 그럼 리액턴스가 얼마나 얘기예요? 리액턴스는 4옴이 되겠죠? 3대 4대 5. 아니면 리액턴스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루트 임피던스의 제곱 마이너스 저항의 제곱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그럼 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돼서 바로 4가 나오는 거죠. 4옴. 그래서 리액턴스는 얼마다? 4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공기 중에서 50kW의 방사 전력이 안테나에서 사방으로 균일하게 방사될 때 안테나에서 1km 거리에 있는 점에서의 전개의 시력값은 약 몇 볼트 퍼 미터인가? 자, 지금 전개의 시력값, 전기 세기를 지금 물어보았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거예요. 공기 중에서 50kW의 방사 전력이 안테나에서 사방으로, 그러니까 사방이라고 했으니까 뭐 위, 아래 가릴 것 없이 사방으로 지금 공간상으로 균일하게 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전력 밀도. 자, 전력 밀도라는 개념을 보시면 되는데 전력 밀도기 때문에 면적당 방사되는 에너지를 이제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밀도니까 이게 9입니다. 9. 사방이니까 전체 9 표면을 보시면 돼요. 9 표면으로. 그런데 9의 표면적이 4파이 R제곱이죠. 자, 이렇게. 자, 9가 있을 때 지금 안테나에서 이게 사방으로 지금 전력이 지금 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9의 표면적이 바로 단위 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자, 방사되는 전력이 되는 겁니다. 4파이 R제곱분의 P 이게 되는 거죠. 4파이 R제곱분의 P인데 여기를 이제 전력이니까 W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게 전력 밀도입니다. 전력 밀도인데 자, 이게 또 얼마냐면은 이게 120파이분의 바로 2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2값이 바로 전개의 시력값입니다. 이게 요 2가 전개의 시력값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요 2값, 전개의 시력값을 이제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관계식을 조금 변형을 시켜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 제곱은 자, 요거 이 제곱은 자, 양쪽에다가 120파이를 곱하시면 돼요. 그럼 2제곱만 남겠죠. 그래서 4파이 R 제곱분의 자, W가 되고요. 여기에 120파이를 자, 곱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전개의 실효값을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루트를 씌웁니다. 루트를 씌우면 제곱이 사라지고 여기가 루트가 이렇게 씌워지겠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 주어진 값들을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루트에다가 자 보세요. 4파이 곱하기 자 R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안테나에서 1km 거리에 있는 점에서의 전기의 실효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R 값이 바로 여기 있는 R 값이 바로 1km가 들어간다. 1km 반경 1km. 그래서 단위가 미터이기 때문에 여기는 1000m의 이제 제곱이 되는 거예요. 1000m의 제곱. 1km가 1000m니까 자 1000m의 제곱이 되고요. W는 얼마예요? 지금 50kW죠. 그러니까 5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50kW니까.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준다고요? 120파이. 예, 120파이 이렇게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이게 얼마 나오냐? 이게 루트 1.5가 돼요. 계산하시면 1.5가 되고요. 자, 이제 보기를 보면은 이제 루트 값이 없잖아요. 루트 1.5를 계산해주면 대략적으로 1.22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의 실효값은 1.22 볼트 퍼 미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참값이 4.8A인 전류를 측정하였더니 4.65A였다. 이때 보정 백분율은 약 얼마인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정률을 물어보았죠. 자, 보정률과 오차율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실게요. 보정률입니다. 보정률. 자, 보정률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참값 마이너스 측정값 그리고 측정값 곱하기 100입니다. 이게 보정률이에요. 보정. 자, 반면에 이제 오차율은 그 반대가 되겠죠. 오차율. 오차율은 측정값에서 참값을 빼는 거예요. 측정값 빼기 참값 그리고 참값으로 나눠주는 거고요. 곱하기 자 100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 참값 마이너스 측정값 이게 뭐냐면 이게 보정이에요. 보정값이고요. 반대로 측정값에서 참값을 뺀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오차입니다. 오차값. 네. 그래서 보정률과 오차율은 이렇게 서로 반대의 개념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보정률을 물어봤으니까 보정률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지금 측정값이 얼마냐? 4.65죠? 4.65. 그럼 4.65가 이제 분모에 들어가고요. 자, 참값 빼기 측정값이에요. 참값이 4.8이죠. 4.8 마이너스 4.65가 되는 거죠. 곱하기 자 100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정 백분율이 얼마 나오냐? 보정 백분율은 대략 3.2가 나오네요. 3.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위 분포가 자 다음의 식으로 표시되는 공간의 전하 밀도는 얼마인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 자기약에서 이제 다루는 문제인데 약간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생소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 전하 밀도를 구하는 겁니다. 공간 전하 밀도. 자, 여기서는 이제 라플라시안이라는 연산자가 들어가는데, 자, 푸아송 방정식입니다. 푸아송 자, 방정식인데,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라플라시안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V는, 자,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분의 이제 로. 자, 이게 푸아송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 라플라시안 연산자 같은 경우는 바로 직교. 자, 지금 직교 좌표계에서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자, 보세요. 요 라플라시안 같은 경우는 라운드 제곱, 라운드 x제곱 플러스 라운드 제곱, 라운드 y제곱 플러스 라운드 제곱, 라운드 z의 제곱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미분이 아니라 편미분이다. 편미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라운드라는 표시가 편미분입니다. 편미분. 좀 이제 생소하실 건데 자, 풀이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자 전위 분포가 다음과 같다고 했죠. 전위 분포가 그때 이제 라플라시안 지금 미분을 2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x에 대한 식에 대한 편미분입니다.
여기는 y에 대한 편미분이고요. 여기는 z에 대한 편미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라플라시안 지금 v 전이분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v라는 식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라플라시안 v 했으니까 요 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 값이 얼마인지 볼까요? 이 값이. 자, 지금 전이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라운드 x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x에 대한 편미분이에요. 그러면 x를 제외한 나머지 항들은 상수기 때문에 미분을 시키면 그냥 0이 됩니다. 0. 그래서 요 x에 대한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x 제곱을 한 번 미분하면 뭐가 돼요? 한 번 미분하면 2x가 되는 거죠. 미분.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거예요. 편미분. x에 대해서 미분을 두 번 한 겁니다. 그럼 이걸 또 한 번 미분해주면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2가 됩니다. 2. 그 다음에 여기는 y에 대해서 편미분할 겁니다. y. 그럼 2y제곱이잖아요. 그럼 이 y제곱을 자, 한 번 미분하면 요 2가 앞으로 가서 곱해지죠. 그럼 얼마가 돼요? 4y가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거는 이제 4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플러스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z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자, z는 여기 있죠. 3z의 지금 제곱이에요. 이거를 한 번 미분하면 2가 앞으로 곱해지면서 6z가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미분하면 얘는 6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얼마 된다? 12가 나옵니다. 누가 12라는 거예요? 이 값이 12라는 거죠. 12. 지금 이걸 계산한 게 12니까 여기 12니까.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라고요? 공간 전하 밀도 로를 구하는 이 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얼마냐? 따라서 자, 공간 전하 밀도 로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2 곱하기 엡실론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자, 단위는 뭐가 돼요? 쿨롱 퍼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쿨롱 퍼 세제곱미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어요? 네,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간의 전하 밀도 구하는 방법입니다. 정답은 2번. 제어량에 따른 제어 방식의 분류 중 온도, 유량, 압력 등의 공업 프로세스의 상태량을 제어량으로 하는 제어계로서 외란의 억제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제어 방식은 자, 자동 제어계에서 지금 제어량을 보세요. 온도, 유량, 압력 등의 자, 공업 프로세스의 자, 상태량을 제어량으로 한다고 했죠. 예, 공업 프로세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공정 제어라고도 합니다. 공업 프로세스, 공정 제어. 그래서 공정 제어에 해당되는 것이 4번에 있습니다. 예, 프로세스 제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프로세스. 공업 프로세스의 상태량을 제어량을 한다. 바로 프로세스 제어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4번의 프로세스 제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0Hz 4극의 3상 유도 전동기가 전격 출력일 때 자, 슬립이 2%이다. 이 전동기의 동기 속도는 자, 문제에서 동기 속도를 물어보았습니다. 보세요. 동기 속도 NS는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극수 그리고 주파수입니다. 자,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대입해 보면 지금 4극이죠. 4극이고요. 120 곱하기 60Hz 계산해 주시게 되면 바로 1800 나옵니다. 1800 RPM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기 속도는 3번에 1800 RPM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건 이제 동기 속도고요. 동기 속도. 자, 회전 속도 한번 구해볼까요? 회전 속도. 자, 회전 속도 같은 경우에는 동기 속도에다가 1 마이너스 슬립을 곱하는 거죠. 예, 회전 속도는 동기 속도에다가 1 마이너스 슬립을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기 속도가 1800이었고요.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자, 슬립이 2%니까 0.02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전 속도는 얼마가 나오냐? 1764가 돼요. 네, 그래서 2번에 있는 1764는 회전 속도고요. 3번에 1800이 동기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